분명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먼저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 말이 불편했는데도 그냥 한번 웃고 넘기고 속으로는 당황했는데도 괜찮은 척 반응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야 그때 왜 웃었지? 왜 싫다고 바로 말하지 못했지? 뒤늦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기 감정이 분명하지 않은 건가? 내가 너무 우유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싫은데도 웃게 되는 건 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은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몸과 표정은 일단 부드럽게 넘기는 쪽으로 먼저 움직인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순간이 왔을 때 바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분위기를 깨지 않는 쪽을 예의로 먼저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싫다는 감정보다 웃는 반응이 먼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툭 던졌는데 정색하기는 애매하고 그 자리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일단 웃고 넘깁니다. 친한 척 선을 넘는 말을 들어도 바로 불편하다고 말하기보다 하하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해버립니다. 상대는 가볍게 던졌을지 몰라도 내 안에서는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합니다. 기분 나쁜 농담을 들었는데 바로 반응하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부당한 부탁을 받아도 곤란하다는 말보다 애매한 웃음으로 받아내고 돌아와서 혼자 그 상황을 계속 곱씹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분명 웃었는데 정작 내 마음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는 이 반응이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싫다고 말하면 괜히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고 상대가 서운해할 것 같고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일단 웃고 부드럽게 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긴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되게 안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는 웃었는데 돌아와서 갑자기 화가 나거나 늦게 서운해지거나 이유 없이 더 지치기도 합니다. 이걸 두고 내가 너무 참는 성격인가 보다, 표현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보다 반응이 먼저 굳어진 경우에 가깝습니다. 불편한 순간이 오면 일단 웃고 부드럽게 넘기고 지금은 괜찮다고 반응하는 방식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웃는다는 건 항상 즐겁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어색할 때도 웃고 당황할 때도 웃고 곤란할 때도 웃고 상대 반응이 두려울 때도 웃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웃음은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긴장과 불편함을 부드럽게 덮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웃음이 반복될수록 내 감정이 점점 뒤로 밀린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냥 웃고 넘겼고 큰 충돌도 없었고 관계도 일단은 무사했으니까요. 하지만 내 감정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싫었다는 것, 억울했다는 것, 당황했다는 것, 내가 또 나를 뒤로 밀었다는 것을 몸은 조용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점점 더 쉽게 지치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이유 없이 사람 만나는 일이 버거워지기도 합니다. 더 힘든 건 이런 반응이 너무 자동적이라는 점입니다. 그 순간엔 내가 웃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장면을 떠올리면서 나 그때 또 웃었네? 사실은 하나도 안 웃겼는데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반응이 오래된 습관처럼 몸에 익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생길까요? 많은 경우 불편한 감정보다 관계를 깨지 않는 쪽을 더 먼저 신경 써왔기 때문입니다.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상대가 불편해하는 걸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기준은 늘 내가 괜찮은가 보다 상대가 괜찮은가 쪽으로 기울어지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싫은데도 웃었다는 건 내가 정말 괜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순간 관계를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내 감정을 잠깐 뒤로 밀었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왜 나는 이것도 표현 못했지 하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불편한 순간마다 일단 웃으면서 넘기는 쪽으로 익숙해져 있구나. 이걸 먼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정색하고 맞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웃고 넘긴 뒤에도 내 마음에서는 분명 불편했구나. 이건 나한테 가볍지 않았구나. 이렇게 돌아보고 내 마음을 다독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말하지 못했더라도 그걸 또 내 탓으로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라도 나는 사실 불편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면 반응도 천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처음부터 말하기로 시작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웃지 않고 잠깐 멈춰있는 것, 애써 맞장구 치지 않는 것, 무표정으로 지나가는 것조차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부드럽게 받아주고 넘기는 반응에 오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표현하려고 애쓰기보다 나는 또 웃으며 넘기고 있구나. 지금 불편한데도 부드럽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쪽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바로 멈추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먼저 내가 불편했다는 사실을 늦게라도 인정하는 것.
그것부터가 충분히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한 감정 처리는 싫은데도 웃는 나를 부끄러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 반응이 먼저 나왔는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오래도록 관계를 부드럽게 넘기는 쪽으로 먼저 반응해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건 또 참았다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 웃음 뒤에 숨어있던 내 진짜 감정을 조금 더 차분히 꺼내보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라도 나는 사실 괜찮지 않았구나. 나는 또 웃으며 넘겼지만 불편함은 분명히 있었구나. 이걸 인정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감정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싫은데도 웃게 되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불편한 순간에도 상대가 무안할까봐,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늘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정작 내 감정은 챙기지 못한 채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감정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늦게라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다시 내 쪽으로 데려오는 것. 그게 변화의 아주 작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싫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지 그 반응의 구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때 다음에도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게 구독해두세요.